네, 안녕하십니까. 더 카메라 스쿨의 박성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강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동영상 편집에 대한 어떤 그 개요나 동영상의 활용도, 전파력에 대해서 이론을 배웠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영상 카메라의 선택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카메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찍는 이러한 카메라만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것이 전부였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영상을 찍는 매체들이 많이 나오고 출시가 되고 발달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것에 대한 종류, 또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환경에 맞는 기존을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정말 찍고 싶은 영상의 퀄리티와 카메라는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자, 주어진 환경에 맞는 기종이 안 되죠. 이럴 때는 과감히 그런 좋은 기종을 포기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있는 기종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뽑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방송 장비 렌탈점에서 빌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적은 가격에 잠깐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원가 대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드는데요. 어떤 기종이 있냐면, 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요즘은 태블릿 PC다 뭐다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은데요. 자,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찍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미리 눌렀지만, 자, DSLR 카메라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원래 이 카메라의 태생은 정지 사진을 찍는, 즉 필름이 없이 정지 사진을 찍는 카메라죠. SLR에서 디지털에 D자가 붙여서 DSLR인데요. 요즘은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퀄리티가 이제 많이 요구되면서에 따라 이 디지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엄청나게 멋있게 또는 기능이 좋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DSLR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카메라죠. 무한도전이라든지 런닝맨에서 볼 수 있는 일명 우리가 이제 6mm VJ용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6mm 테이프를 끼워서 찍는 이제 카메라 이어서 우리가 조금 작고 해서 6mm 카메라라고 이제 많이 호칭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핸디캠이라고 하시면 돼요. 방송용 핸디캠, 이렇게 명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 각 이 세 가지 카메라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정도를 아마 선택하신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이 지금 잡혀 있죠. 자, 어떤 건물을 찍고 있는데요. 자, 미리 나중에 샷이다, 앵글이다 하는 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두 카메라에 잡힌 영상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정지 영상이. 자, 자, 이쪽 영상에서는 약간 카메라, 즉 카메라의 렌즈가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려보는 그런 그림이 잡혀 있고요. 오른편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카메라 렌즈가 이 건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보는 시각 또는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미리 배우시죠. 어차피 이거는 아래서 봤다고 해서 로우 앵글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수평의 위치에서 봤다고 해서 수평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앵글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이따가 이제 장단점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죠. 이렇게 잡는 클립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든다고 했을 때, 제 걸로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 자, 얼마만큼 찍을 수 있어요? 팔 아프죠? 나중에는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안정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단점, 안정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그립 장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삼각대는 카메라만 올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스마트폰도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안정성 있게 찍을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고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폰 영화제라든지 뭐 스마트폰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훌륭한 그립과 좋은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에도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자, 장점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죠. 자, 어지간하면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들 계시죠. 뭐 어떻게 보면 뭐 011에서 더욱더 넘어가기 싫다, 내지는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해서 이제 폴더폰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모임까지도 생기긴 하는데요. 거의 대다수,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폰은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어플이라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고급 포토샵 같은 고급 프로그램의 과정에서나 할 수 있는, 또 고급 편집 프로그램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색감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어플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줌밍, 아이리스 등 다양한 액션에 대한 순간 대처가 어렵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자, 생소한 단어 나왔죠? 줌밍, 아이리스. 줌밍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카메라 할 때 자, 줌으로 땡겼다, 줌으로 풀었다 뭐 이런 얘기 들죠? 줌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쭉 당겨서 저기 있는 사물을 내 앞으로 가까이 가져다 놓는 것, 내가 가지도 않고 가져다 놓는 것. 그래서 원근감을 하나의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줌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폰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줌이 물론 가능하죠. 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캠코더 카메라에서는 줌을 버튼으로 손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찍으면서 찍는 중에, 스마트폰은 찍는 중에 줌을 한다고 한다면 자, 잡은 상태에서 뭔가 드래그를 해서 펼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화면이 덜덜덜 떨리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는 가급적이면 정샷, 즉 정지샷, 움직이지 않고 땡기지 않고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해서 교차를 하는, 뭐 이렇게 한번 찍고, 가급적이면 줌이 없는 샷에서는 스마트폰이 활용도가 좀 있겠는데요. 다양한 줌을 쓴다고 했을 때는 스마트폰이 좀 그런 점에선 좀 속된 말로 쥐약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라는 단어도 있죠. 아이리스는 뭐냐면,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떤 어두운 환경을 가서 사물을 찍는데, 피사체를 찍는데 너무 어두워요. 형광등을 켰는데도 어두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에서 밝기를 뭐 1, 2, 3, 4 조절을 해서 밝게 만들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아이리스 또는 조리개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아이리스를 찍는 중에 밝게 한다? 그것도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찍는 중에 줌을 왔다 갔다 하고 아이리스를 탁탁탁 밝게 한다면 찍는 중에 있는 그 그림만큼은 우리가 편집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화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장점은 뭐 가장 쉽고 뭐 접할 수 있고, 요즘 또 계속 나오는 기종들이 점점 품질들이 좋아져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뭐 또한 많이 좋고, 또 어플도 좋게 나와서 뭐 그런 것들, 또 안정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정 장치들이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단점은 찍는 중에 줌이라든지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사용했을 때 얻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SLR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제가 장단점 설명하기 전에 사진을 한 3장 정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가 DSLR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보자가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그림들이,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요? 있냐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션만한 게 뭔가 하나 달려 있죠. 자, 이것은 DSLR에서 볼 수 있는 뷰어창이 너무 작고, 또는 어떠한 수동 장치, 뭐 말씀드리자면 뭐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수동 조절, 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열할 수 있는 창을 좀 더 세분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큰 창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니터를 외부에서 이렇게 달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담배깡만한 게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죠. 이런 건 이제 무선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장치는 DSLR로 화면을 찍고 오디오는 이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장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팅 같습니다. DSLR은 이렇게 동영상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DSLR이 어떤 그 시소 같은 것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삼각대 위에. 자, 이것은 뭐냐면 슬라이더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물론 DSLR 하나 가지고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특수 장치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것, 뭐 호러물 같은 걸 보면요. 자, 문틈 사이로 어떤 피사체를 제3자가 들여다보는 뭐 그 구현되는 뭐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치 제가 카메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수평을 해서 저것을 쳐다본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 슬라이더를 DSLR로 동영상 카메라로 사용을 해서 슬라이더라는 특수 장치에 이용했다는 뜻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DSLR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자, 손잡이가 있죠. 이건 뭐냐면 DSLR 우리가 들고 달달달달 들고 가면 분명히 그 안정성이 아까 스마트폰 못지않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 장치를 통해서 들고 워킹을 함으로써 좀 안정적인 그립, 안정적인 화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DSLR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수 장치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DSLR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장치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심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DSLR이라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어필을 한 겁니다. 자, DSLR에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DSLR은 태생 자체가 질 좋은 사진을 위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DSLR보다 더 이전 시대 아니면 조금 가격이 싼 우리가 이제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렌즈 교환식이 아닌 그냥 일반 카메라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들도 물론 지금은 품질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최소한 똑딱이 카메라라는 명칭이 지어질 때쯤이면 그 카메라들은 사실 DSLR보다는 색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입은 여자를 찍었을 때 뭐 알록달록한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DSLR은 정확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 더 진하게 왜곡되게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말 진하고 좋다라고 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똑딱이 카메라는 왠지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듯한 화소의 문제가 아니라 색감의 차이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도 최신 기종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오던 유통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똑같은 사물을 찍었을 때 최신 기종이 더 좋게 나오고 더 색깔이 좋게 나오는 거. 자, 우리 영상하는 사람들 용어로 때깔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색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DSLR은 그런 면에서 색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송용 카메라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색감을 얻을 수 있는 게 DSLR 카메라의 장점이고요. 자, 왜곡은 있지만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에 적합합니다. 즉 뭐냐면 이게 가장 DSLR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면 렌즈가 교환된다는 거거든요. 그 DSLR 매니아들 보면 렌즈가 뭐 몇 미리부터 몇 미리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동영상에 접목을 시켜서 카메라로 쓴다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폭 떨어지는 폭포를 줌으로 당겨가지고 픽스샷으로 고정샷으로 쭉 찍는 거, 또는 뭐 어떠한 그 지역 행사를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한복 찍어보면 진짜 색감 가장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찍었을 때 아름다운 장면이 훨씬 더 연출이 가능한데요.
자, DSLR의 그래서 장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존재합니다.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역시 이것도 자유로운 주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주밍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주밍이요, 아이리스라든지 이런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액션에 대한 순간 대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페이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 다음 편에 제가 캠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과 DSLR의 가장 큰 단점은요, 어떤 사물을 쭉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면서 내가 밝기 조절이라든지 줌을 편하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순간에 왜냐하면 그 DSLR의 줌은 링으로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링으로 쭉쭉쭉 하면은 훅 가다가 멈추고 덜렁덜렁 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단점은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줌이라든지 어떤 밝기 조절에 대해서. 물론 고정샷에 대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팔로우를 할 때 뭐 이런 거 뭐 줌을 당기고 빼면서에 대한 그 미학을 살릴 때는 이것도 역시 쥐약입니다. 그래서 줌밍, 또 아이리스 등 다양한 액션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그 팔로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대처가 어렵고, 또 하나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DSLR로 어떤 사물을 쭉 찍는데 갑자기 얘가 이유 없이 멈춰요. 이게 왜 꺼졌지 하고 다시 레코딩을 누릅니다. 또 쭉 찍다가 좀 있다 보면 또 멈춰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레코딩을 또 누릅니다. 왜냐하면 DSLR 제조사에 따라서 뭐 DSLR 뭐 나오는 거 많죠. 요즘 뭐 가장 뭐 소니나 뭐 캐논이나 뭐 니콘이나 요즘 루믹스가 좀 뜨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각자 이제 설정한 그 발열 메모리 카드에 대한 발열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찍는 그 용량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은 스탑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뭐 저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29분인가 뭐 15분인가 하여튼 계속 이게 런타임으로 끊이지 않고 찍으면 이것은 캠코더라는 정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DSLR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스틸 사진, 정지 사진을 찍기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영상 기능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기능 탑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찍을 때 뭐 장면 찍는 데는 전혀 뭐 손색이 없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씀드리지만 4기가만 찍을 수 있는 바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풀 HD, 뭐 제가 사이즈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풀 HD 1920 대 1080 사이즈로 찍을 때는 그게 이제 풀 HD라고 하는데요. 12분밖에 안 찍히고, 또 SD, 즉 뭐 720 대 480 사이즈로 찍을 때는 뭐 24분 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 자신이 DSLR로 동영상을 찍는다면 자기 기종에 맞춰 가지고 러닝 타임이 이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찍을 때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DSLR의 장점과 단점을 보셨고요. 자, 캠코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동영상을 찍는데 이 캠코더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캠코더 뭐냐면, 자, 카메라 리코더의 합성어예요. 카메라 리코더, 저장 장치죠. 자, 녹화 재생의 기능을 갖춘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캠코더가 바로 뭐 녹화가 되는 거니까 그 뭐 장치가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좀 더 세분화 나가자면 저 카메라 기능만 있고 녹화 장치가 없는 캠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녹화 장치가 이런 카메라들의 1, 2, 3, 4, 5캠이 쭉 하나의 저장 장치를 통해서 여기서 초이스 녹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중계방송용에 쓰이는 그런 카메라의 용도가 아니라면, 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녹화 장치가 달렸으면 다 캠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캠코더도 종류가 많죠. 자, 저장 장치가 달렸어요. 자, 메모리가 됐던 테이프이 됐던 저장 장치가 달렸는데 이거 좀 크죠?
자, 우리가 저 노래방에서의 그 친구들하고 막 노래를 할 때 괜히 못 찍는다고 해서 그 어떤 친구 보면 소화기 이렇게 어깨에 들고 막 이렇게 찍는 신용하죠? 자, 이런 카메라들을 흉내를 낸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ENG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바디부와 렌즈부가 분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분화가 돼 있는데요. 바디에서는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렌즈는 특성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녹화 장치가 없어. 그것은 EF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강할 때는 굳이 뭐 알 필요 없는 단어 같습니다. 자, ENG 카메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디캠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방송국에서는 6mm 카메라로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형태의 6mm 카메라가 저장 장치로 사용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메모리로 거의 다 바뀌었지만요. 자, 이런 6mm 카메라가 있고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에서 어떤 주인공을 갖다가 쭉 팔로우할 때는 뭐 이런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또 접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이것도 핸디캠입니다. 자, 들고 찍으면 핸디캠이에요. 자, 핸디캠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가정용 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뭐 렌즈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뭐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시던지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 편집 스킬 이런 것들만 제대로 묻어 나온다면 어떤 카메라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카메라들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동영상 촬영만을 위해 나온 장치입니다. 뭐 이 와중에는 잠깐 뭐 중간 스톱 장치가 있어서 스틸 사진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태생이 이것은 동영상만을 위해서 나온 장치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뭐 자유로운 줌, 자유로운 밝기 조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종에 따라서 이제 품질 차이가 좀 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캠코더가 아까 뭐 가정용 캠이 우리가 흔히 한 뭐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까 가운데 보여드렸던 그 6mm 캠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은 뭐 하여튼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가까이 됩니다. 뭐 ENG 카메라는 뭐 1000 이상 단위로 가고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뭐 줌이 어떤 거는 뭐 20배가 들어가는 거 있고 어떤 거 뭐 14배가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색감 구현이 분명히 렌즈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와 함께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저와 함께 끝강을 다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야겠다. 조금 더 방송적인 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의 기종을 그때 가서 초이스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는 제가 사실상 강의에 있어서 좀 추천드리는 촬영 장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줌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두 개 다 열어볼게요. 줌에는 광학 줌하고 디지털 줌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용 캠코더로 줌을 쭉 당겼는데 자연스럽게 이 뷰어 창에서 줌이 갔는데 더 당기고 싶어. 그래서 더 당겼는데 당겨지긴 당겨졌는데 왠지 좀 그 화면이 흔들흔들하고 지글지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줌은 뭐냐면 디지털 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초이스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광학 줌이 몇 배까지 되나 그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디지털 줌은 가급적이면은 디지털 줌이 뭐 200배다 몇 배다 했을 때 그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학 줌은 직접적인 망원 렌즈에 의한 줌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대한 왜곡이 없고 거기까지가 이 카메라의 줌이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냥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어디 카메라면 디지털 줌이 200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200배가 당겨진다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신다면 그 200배로 당겨지는 줌은 우리가 편집할 때 이거 그림 참 안 이쁘네, 못 쓰겠네 라는 개념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디지털 줌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증명사진을 하나 찍어서 스캔을 했는데 포토샵이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화면 사진이 요만해요. 그래서 이거 좀 확대해 보고 싶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막 눌렀는데 사진은 확대가 됐는데 이 사진 자체가 선명하지가 못하고 막
이게 막 퍼지고 모자이크 된 것 같고 막 깍두기 같은 이 모자이크가 막 나타나요. 바로 그 디지털 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진을 갖다가 확대를 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줌 기능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카메라 초이스할 때 비추천을 드리고요. 광학 줌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좀 더 좋은 카메라가 초이스에 비례한다. 초이스의 능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학 줌에 조금 염두를 두셔서 여러분이 초이스를 하시면 되고요. 또 카메라 선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충동 심리로 또는 급해서 사지는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요즘 뭐 자료 하도 많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제 보시고 광학줌이 몇 배인지 밝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저장 장치가 무언지 그 저장 장치가 뭐 얼마만큼 저장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정리를 오늘 제 두 번째 강의에 대한 학습 정의를 해드리자면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를 탈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은 카메라 감독이 되고 P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프로듀서라 지칭을 하고 자칭을 하시고요. 제작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환경 형편에 따라서 방향, 뭐 내가 다큐를 찍을지 뭐 가족 동영상을 찍을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무언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환경 형편을 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기종을 따라서 촬영에 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용을 통하여 좀 말씀드렸지만 추억 영상, 나만의 광고,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개념이고요. 세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진 것을 동영상에 업로드해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으면 하시고 나만 봐야겠다 하시면 락을 걸어두면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디지털 앨범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동영상이죠. 자, 이것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개념이죠. 이제부터 아마추어 촬영 편집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프로답게 만들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2강은 마치고요. 3강부터는 조금 더 실전에 갈 수 있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